이제 정관격의 특징 사항을 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개 지도자요, 각권의 정당한 상속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게 비겁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식상이 있고, 식상 다음에 뭐죠? 재성이 있죠? 맞습니까? 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인성이 있고, 다시 비겁으로 돌아가는데, 관성은 무엇을 억제한다? 비겁을 억제하는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비겁이 뭡니까? 재물 분탈의 인자죠, 분탈. 재분탈. 그죠? 참고로, 이 비겁이 재만 분탈하는 거 아닙니다. 관성도 분탈하고요. 그 다음에 인성도 분탈합니다. 하여튼 좋은 거는 다 분탈 작용이 있어요. 근데 제일 크게 드러나서 보는 것은 재의 분탈이니까. 재를 분탈하는 것을 막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당한 상속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이득세 하면 번영의 인자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관은 나를 극함으로 신왕을 좋아한다. 요 말은 조금 잘못된 거거든요. 신왕이 아니라도 무슨 소통? 인성의 소통만 있어도 잘 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땅히 인수가 있어야 관인의 소통으로 지도자 길이 순조롭다. 자, 요때는 예를 들어서 인성이 팔자에 없다면 운에서라도 보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관을 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일주가 약하면 진정한 명예가 되기 힘들고 남의 종살이 직장생활격으로 사는데 정관이 충파공망이 되면 작거나 신통하지 못한 직장을 갖는다. 물론 정관이 유력하면 큰 조직의 문칙이라도 한다. 자, 우리가 못 배운 말이 나왔습니다. 충이 뭐야? 파가 뭐야? 공망이 뭐야? 그죠? 공망이라는 것은 공망이 이렇게 한자를 써져요. 빌공 망할망이에요. 자, 한자를 대충 몰라도 비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죠? 또 이제 비어있기 때문에 시급히 메운다는 의미도 있어요. 어쨌든 비어있기 때문에 다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이라는 것은 정반대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기운.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봄이 오면 가을바람이 붑니까? 안 붑니까? 안 불죠? 네. 여름이 오면 눈이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진짜 선생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는데 그건 마찬가지로 그 기운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하여튼 요 신살 부분은 뒤에 가서 다뤄 드릴 건데 일단 이런 용어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관은 충파합 공망에 의해 탁한 명예가 된다.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게 딱 자기 모양 그대로 있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관이 거듭하여 있거나 편관이 노출되어도 격이 탁하여진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병일주인데 보니까 해도 있고 자도 있다라는 거죠. 편관도 있고 정관도 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처음에 편관 직업 가져봤다가 그 다음에 뭘 갖겠다? 정관 직업 갖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격이 탁하여진다라는 겁니다. 직업의 전변이죠. 직업의 전변. 그 다음에 정관을 충하는 대운이나 세운에는 명예에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대운은 10년을 관장하는 운이고, 그죠? 세운은
1년인을 한 해, 신수라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미관, 직책이 낮은 감수일 경우에는 오히려 이동을 하거나 진급을 합니다. 근데 그 모양이 보니까 충한다는 말이 때린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자, 이런 경우죠. 자, 내가 잘하는 이 정관을 굉장히 잘 쓰는데 뭐가 때린다? 오가 때린다라는 거예요. 오가 때린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떻게 불안 동료를 겪겠죠. 그런데 불안 동료가 오지만 미관일 때는 변동 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변동 계기가. 예. 그러면서 이동하거나 진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격이 탁한 사주는 정관을 충해도 큰 현달이 없는 대신 큰 고통을 당하지도 않는다. 이제 정격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게 격이 탁하다는 말은. 그 다음에 여자는 본인이 지도자가 아니면 남편이 지도적인 위치에 이른다. 물론 정관격이 반듯한 형태라야 한다. 여자한테 남편의 별은 뭡니까? 정관이죠, 정관. 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여자는 남편의 성공 실패에 따라 인생의 흐름이 좌우된다. 정관을 충하면 남편에게 병고가 따르고 그로 인한 고통이 있다. 전형적인 주부형이다. 자, 이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주부형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정관을 자기가 팔자에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사회활동을 하거든요. 요즘 현대에서는. 과거에서는 정말 소뚜껑 운전해가지고 집안일만 봤지만 현대에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요즘 사모님들은 다 남편보다는 캐시. 그래서 본인이 오히려 더 사회활동을 더 잘하러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직사회 중심 활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대운 같은 데서 충하면, 대세운에서 충하면, 정관을 충하면 뭐 이직도 되고 자리로 옮기는 변동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미관일 때는 직책의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발생한다.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들 우리가 이제 극을 배웠을 때 나쁘다라고 보통 책을 보고 배우시면 나쁘다라고 배우거든요. 그 다음에 신사를 충을 배울 때도 보면 일반 텍스트대로 배우면 나쁘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충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탁탁 두드려서 예를 들어서 라디오가 안 나오고 지지직 거리는 거예요. 요즘은 다들 반도체 형식으로도 산 그런데 옛날 진공관 시대에 이때에는 라디오가 직직거리면 딱딱 때리면 얘가 지직하다가 제바로 나와요. 그래서 충전 스파크 재생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잘 나오는데 또 어떻게 하겠다? 직직거리겠다? 안 그러겠다? 직직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안 나온다고 또 세게, 더 세게 망치를 가져와서 때렸다. 이러면 라디오가 어떻게 된다? 박살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이라고 해서 무조건 깨진다라는 논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관이 충한다는 것은 대운이나 세운에서 충한다는 이유가 큰 겁니까? 아니면 원사주에서? 원사주에서는 보통 충이 있으면 역마로 써요. 역마 관련 직장으로 쓰면 돼요. 근데 이제 대운에서 세운에, 그러니까 대운은 큰 운이잖아요. 10년 동안 관장하는 운의 흐름이 관을 못 쓰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세운마저도 충을 한다면 그때는 낙마의 효과가 클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또 틀려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새로운 조직에 들어갈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충이라고 해서 나쁘다라는 픽스를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충의 해석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지부진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워 잔다. 그러면 이거는 깨우는 거예요. 깨운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나간다. 이러면 낙마예요. 낙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대운도 제 같은 경우는 식신을 충하고
병신년 같은 경우는 세운에서도 제식신을 충했어요. 제가 만약에 정말 저 KBS, MBC 유명 강사였다면 낙마예요. 그러나 제가 홍익에서 떠들고 있으니까 계속 깨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뛰라. 계속 강의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충이라는 것은 다 달리 해석되어진다라는 감각만 기본적으로 익혀두시면 됩니다. 원본에서 충이 있다는 정관의 충이 된다는 것은 낙마의 어떤 효과로 해석을 됩니까? 원명에서 원명에서 원명에서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좌우 그러니까 조금 좌우충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유가 있고 묘가 있다. 예? 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충이 발생해 있다면 처음에는 둘 다 활발하게 쓰는 효과가 나타나요. 둘 다. 묘도 활발하게 쓰고 유도 활발하게 쓰는데 대신에 궤도가 얘는 해묘이라는 궤도를 따르고 얘는 살축 궤도를 따르죠. 정반대의 궤도를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이제 원래 무대가 틀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유를 직장으로 쓰든 묘를 직장으로 쓰든 역마 관련 분야가 1등이요. 왜?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쓰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그죠? 포착포착 뛰다가 쭈그려 앉았다가 포착포착 뛰다가 쭈그려 앉았다가 그걸 쓴말하는 거예요. 쓴다. 즉 팔자에서 잘 사는 원칙이 뭐냐면 자기 팔자의 8글자를 유용하게 잘 쓰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안 쓰고 난 이거 안 쓰고 묘만 쓸 거야. 교육에 할 거야. 교육 분야에 종사를 한다면 유는 못 쓰는 거잖아요. 그만큼 팔자의 무기를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마를 쓴다면 2글자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한 손으로 권투하는 사람과 양손으로 권투하는 사람이 누가 더 잘 삽니까? 누가 더 이길 확률이 높겠습니까? 2개를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마 관련 분야로 쓸 경우에는 이 사람은 성공 발전의 요소가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충이라는 것은 어쨌든 처음에는 이 2글자의 작용력을 활발하게 하다가 계속 활발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가겠죠. 나 요만큼 뛸래. 너도 이만큼 뛰어. 네 그만큼 됐으면 나 요만큼 더 뛸래. 아니야, 나도 더 뛸 거야. 아니야, 나 또 뛸 거야. 그럼 나도 덩달아 뛸 거야 하다가 운이라는 것은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묘를 거두는 운이 오면 이렇게 많이 컸을 때는 유가 부러진다라는 거예요. 부러진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깨운다. 더 활동성 있게 만든다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낙마한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낙마한다가. 이 논리는 너무 진도를 나갔고요, 제가. 하여튼 대충 뭔가 글자를 다 써야 좋겠구나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5분 쉬었다가 요 평관격부터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관격 하겠습니다. 편관격. 7살이 뭐냐면 이제 호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랑이. 이제 격이라는 게 이제 뒤에서 배우지만 신살 중에 형충파해 공망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을 때 정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칠살격의 특징 사항을 보겠습니다. 편관은 호랑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관이라 싫어하는 존재가 된다. 고로 타협의 방법이 있으면 권세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제가 어릴 때는 호랑이 등에 올라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올라타죠. 핥히니까 상처가 나겠죠. 그런데 내가 힘이 세워져서 호랑이 등에 올라탈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능력이 되겠죠. 참고로 나중에 육치는 이렇게 편관 이런 거 있어야지 잘 산다고 배웁니다. 왜?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뜻은 뭡니까? 내가 권세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편관은 술수의 별이 되니 평생에 수술 자국이나 흉터를 지니고 살아가기 쉽다. 즉, 호랑이의 깨물린 상처, 핥힌 상처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부모 자리에 편관이 있는 모양이라 부모가
기고만장하여 성장 과정에 고통을 주든지 갈등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호랑이 같은 엄마 아빠라는 거죠. 예. 또한 평관은 형제나 본인에게 극을 심하게 하므로 본인은 사회적인 출세와 성공을 하더라도 형제 중에 근심의 형제가 있어서 성장 과정에 애로나 하는 일마다 실패 고통을 받는 형제가 있다. 이 말은 이제 긍정적인 작용하고 부정적인 작용이 동시에 오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비겁이 있었고, 그죠? 식상이 있고, 그다음에 재성이 있고, 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인성이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관성의 운을 잘 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관성의 운을 잘 쓴다라는 말은 관은 또 무엇을 극합니까? 식상을 극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데 형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잘 나가는데 형제는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만사형통이 됩니까? 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평관을 억제하는 방법 중에 식상으로 제어하면 지혜와 재능으로 극복하는 방법이 되므로 언론, 특수기관, 안기부나 정보기관이죠. 그 다음에 변호사업 등의 인연이 많고 성공이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식상이 평관을 쉽게 제어하면 지혜 술수가 능히 명예를 희롱하니 출마벼슬에 이룩한다. 국회의원, 시, 구의원 등의 명예가 된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선출직 명예로 간다라는 거예요. 선출직 명예. 평관 있고 상관이 있으면 정치성으로 많이 갑니다. 왜? 상관은 법을 허물어 버리는 거잖아요. 호랑이를 세웠다가 그 호랑이를 또 잡아뜨렸다가, 그죠? 그 다음에 평관은 비견을 합으로 시켜서 세력, 비견이라는 게 뭡니까? 경쟁의 논리죠. 세력으로 유화시키면 무관이나 스포츠로 대성한다. 이게 뭐냐면 비견의 억제작용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비견의 억제작용. 예를 들어서 그 뭐라고 돼 있습니까? 경일주의 병화가 평관인데 경일주의 그죠? 병화가 평관이죠. 예. 그런데 신금이 오면 자, 얘가 어떻게 한다? 합을 하죠. 그러면서 나는 얘도 쓰고 얘도 쓴다는 거예요. 꼭 인수소통이 아니래도 평관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해봤으면 갑을 해봅시다. 갑은 뭡니까? 갑의 평관은 경이죠. 맞죠? 네. 갑의 겁재는 뭡니까? 을이죠. 자, 얘를 합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뭡니까? 호랑이 출현 하니까 우리 형제를 갖다가 싹 앞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먹잇감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겁재도 쓰고 평관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병은 어떻게 됩니까? 병의 평관은 임수예요. 그죠? 이제 병의 그 겁재는 뭡니까? 정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죠. 정임합으로. 그죠? 임수 평관이 출현하니 동생아 네가 가서 좀 막아라 이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다음에 또 무는 뭐가 있습니까? 무의 평관은 갑이죠. 그죠? 이제 겁재는 뭡니까? 기죠. 자, 이렇게 또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임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임의 평관은 무가 되죠. 그죠? 임의 겁재는 개가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평관을 재화시켜서 쓸 수 있는 논리도 된다는 거예요. 꼭 인수가 아니더라도. 자, 그 다음에 평관을 인수로 상생하게 하여 소통시키면 호랑이와 타협한 모양이라. 공학, 위험한 근무 조건, 그 다음에 특수직, 교도직이자 세무직. 자, 이거는 권력성 집단이라는 거예요. 권력성 집단. 권위의 조직, 그 다음에 행동이 불편한 조직, 큰 사회 조직 등의 직장으로 평생
조직 생활을 한다. 자, 이 경우는 관인 소통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관인 소통. 그다음에 또 공학 말고도 평관은 무시무시한 물건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무시무시한 물건.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 평관이 파극되지 않으면 출세하는 자식이 있다. 남자 팔자의 평관은 아들이요. 정관은 딸이죠. 그래서 평관이니까 출세하는 자식, 즉 남자애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경우 호랑이 같은 남편을 만나 사는 격이라 비록 출세한 남편일지라도 간섭이 심하거나 행동을 불편하게 하는 남편과 인연하여 살기 쉽다. 즉 남편이 의처증이 심하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자 팔자에 관성을 평관으로 쓴다면 키워드는 뭐냐면 몇 명이죠? 즉 금전, 애정, 동거 셋 중에 하나는 비워진다라는 거예요. 비워진다. 요즘은 제일 많이 찾는 게 요것만 주고 요거 다 없어도 된다 그러대요. 그죠? 근데 어쨌든 금전과 애정을 치우면 동거는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이에요. 건강. 건강이 좋아진다는 게 문제가 생겨요. 또 이걸 다 채우고 되면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왜? 치우쳐 있는 관임으로. 네. 자, 그 다음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평관을 충하면 호랑이가 노발대발하는 격이라 여러 가지 고통이 오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공망이 들면 종이 호랑이라 충해도 무방하고 충이나 합에 의해 깨진 평관은 상처 입은 호랑이 격이라 평생에 큰 빚이 없고 충해도 화가 적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볼 거는 평관이 실제로 보면 호전, 경쟁을 좋아해요. 경쟁을. 그 경쟁을 좋아하는 요소 때문에 오히려 실속 부족이 따라옵니다. 실속 부족. 그러니까 평관이 있다면 명예는 상승 요소이나 금전은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예 상승, 금전 부족, 부정, 금전에서는 부정. 왜? 관성은 뭐를 설계한다? 네, 제의 설기처이므로. 그러니까 보통 나중에 시에 관이 있어가지고 라이온스 클럽 회장 이런 거 하면은 다 뭡니까? 호주머니 열릴 뿐이다. 아니면 호주머니 당긴다? 호주머니 열릴 뿐이란 거예요. 그 재성의 설기처라는 거예요. 폼 잡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남들이 볼 때는 우와 좋은 것 같았는데 돈 나간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정제격 보겠습니다. 정제격. 정제격이 참 좋습니다. 이게. 정제는 적당한 상속의 재물과 곽권을 부여함으로 부모로부터 혜택을 입고 재물과 곽권의 상속이 있다. 정제는 마땅히 관을 생함으로 정당한 명예를 이루기도 쉽고 평생 제복과 인연이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제격이 제일 좋죠. 요즘은. 네. 집안의 상속으로 인한 가업계승으로 사업에 인연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정제가 충형 공망을 당하면 재물의 등급을 크게 줄이고 상속의 대상이었다가도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정제가 세력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못 받아도 100억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제격은. 그래서 저희도 보통 개복 태기를 해줄 때 여자는 주로 이제 정관격을 잘 잡아주고 남자는 주로 정제격을 잘 잡아줘요. 근데 여자도 정제격을 잘 잡아줄 때가 많아요. 왜? 자본주의 시대니까. 그 다음에 정제는 소년의 재물이 갖추어진 모양이라 인생에 혁명성을 지니고 살기 힘들고 인수를 파괴하므로 학문적 장애가 있다. 자, 쟤는 무엇을 파괴한다? 인성을 극하는 작용 때문에, 그죠? 학마의 요소가 따른다는 거예요. 인성. 근데 이건
정제격은 근데 그렇게 항마의 장애는 아니에요. 보통 부모가 유도하는 것까지는 해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정제격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운전면허 시험 92점 맞는 애들은 다 바보같이 보이는 거라. 왜?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이 80점이라면 82점만 맞아도 되는데 왜 그걸 90점 이상을 맞느냐는 거예요. 그건 그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제격들은. 근데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그 차 떨어지면 어쩌노? 그죠? 주변의 부모들은 간당간당 마음을 졸이게 하는 별도 돼요, 이게. 그리고 이제 짝이 딱 이루어졌잖아요, 정제라는 게. 월에 정제가 있다면 나와 딱 맞는 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세상을 바꾸면서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존심을 유지할 만한 학력은 이루고 타 지지의 천간에서 인수가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 명문 학교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정제는 정당한 재물, 즉 월급 재산에 가까우므로 평생 공직이나 안정적인 직장으로 생활하게 된다. 남자의 경우 처의 인연도 순조롭고 처덕도 순조롭다. 그다음에 여자의 경우 전형적인 주부요. 일평생 큰 애로가 없고 부모 혜택도 순조롭다. 정제는 안정을 좋아하므로 투기성이 약하고 항상 현금을 보유해야 안심을 한다. 돈이 없으면 짜증도 심하다. 참고로 정제격이 호주머니에 돈 없으면 밖에도 안 나갑니다. 남자의 경우 투기심도 약하고 구두쇠 기질이 강하여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구두쇠 기질이 아주 심한 건 아니에요. 남자 정제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밖에 튀어나와 있다는 것은 이제 아주 심한 것은 아니고 대신에 이제 모험이 심한 투기적인 일을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것에만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대운이나 세운에서 정제를 충하면 그 화가 평생의 터전을 흔드는 모양이라 고통이 심하다. 즉 나하고 제일 짝이 잘 맞는 거잖아요. 정제라는 게. 그걸 흔드니까 고통이 온다라는 겁니다. 고통이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좋은 것을 흔들면 고통이 온다. 예. 그럼 나쁜 것을 흔들면 고통이 안 오느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온답니다. 그 다음에 편제격 보겠습니다. 편제는 기본적으로 항마라고 보시면 돼요. 항마. 편제는 타인의 재물, 투기성 재물을 의미하므로 부모대의 사업이나 재물의 부침을 만날 수 있다. 즉 편이라는 게 짝짓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세기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상속이 운에 따라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다. 운에 의하여 파란만장을 겪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편제는 예를 들어서 월에 편제가 있다. 그러면 월지죠, 월지. 월간이 아니라 이제 월지에서 투출된 편제가 있을 경우는 그것도 편제격이죠. 부모가 잘 나갈 때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다 챙겨주겠지 하고 기다리다가는 편제라는 게 성세기복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게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편제격 팔자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사업하시는데 잘 나가시나? 네. 얼른 받아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편제는 학문을 방해하므로 소년의 학만은 거의 필수에 가깝다. 상과 전공이면 좋다. 예. 그러니까 편제는 학마의 작용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상과 전공이 뭡니까? 돈 다루는 거 하나만은 정말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인의 재물을 기대함으로 소년의 사장을 꿈꾸거나 사업 인연하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일찍 장사나 사업, 소년 사장 하는 사람들은 연월에 보통 편제가 있어요. 연월에. 관이 투출되어 있으면 재과 관을 생하는 격이라 재물을 다루는 금융, 재무, 격리, 회계 분야의 직업에 인연이 많다. 이때는 일주가 약한 경우. 그러니까
일주가 오행적을 세력을 갖추거나 약간 힘만 있어도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호심탐탐 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편제라는 게 짝짓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제 찾아 산만리로 이래 사업도 하고 저래 또 사업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주가 록에 의하여 강한 경우 평생 사업에 큰 재물을 장악하고 살게 된다. 그러니까 록이라는 게 실제로는 보면 록이나 양인 같은 경우거든요. 록, 양인은 비경겁제라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은 곧 경쟁 논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경쟁 논리가 강하면서 재물을 쳐다본다, 수시로 쳐다본다는 것은 투기 요소로 간다는 거예요. 투기 요소로. 근데 남자는 좀 더 강하고 여자는 조금 약한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식상이 있으면 제조 생산업, 비겁이 있으면 투기 사업, 인수가 있으면 임대 사업, 임대 사업 밑에 자격증 사업도 하나 더 적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편인이 있으면 전문 기술 사업, 관성이 있으면 납품 대리점 사업에 인연한다. 그러니까 납품 대리점, 인허가, 용역 이런 거죠. 즉 큰 조직과 손을 잡고 하는 사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식상이 있다는 것은 이게 여기가 이제 아까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게 직업 구성하는 중요한 키예요. 키. 식상이 있다는 것은 교육적인 일 내지는 기르는 일을 잘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조 생산으로 가는 거예요. 남자의 경우 기가 세거나 사업이 강한 처를 만난다. 이 말은 활동력이 강한 처를 만난다는 거예요. 여자의 경우 시집이 부자이거나 사업 인연의 남편을 만나고 자신도 사업을 좋아한다. 단 인수가 파괴되므로 도덕성이 없는 짓을 잘한다. 일주가 약하면 부잣집에 가난한 사람이라 부자 남편과 살아도 권리 행사가 약하다. 이런 사람이 좀 많이 물으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주가 약하니까 부잣집에 일단 시집을 가는 거예요. 거의 뭐 한 반평생을 거의 그 옛날 노비처럼 살다가 이제 인성운이 오면, 인성운이 뭡니까? 결재권 도장이잖아요. 그때 보통 이제 상속 증여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편제, 여자 경우에 편제가 세력이 강하다면 인성 요소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이제 하나의 잘 보는 관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편제를 충하는 세운이나 대운에는 팔자에 따라 여러 가지 장애가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제를 충하는 세운이나 대운에는 팔자에 따라 여러 가지 장애가 올 수 있다. 하여튼 격을 훼손할 때는 거의 성격에 준하는 것들은 격을 훼손할 때 무조건 화가 많이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인격.